네, 오늘은 10몇 가지? 12가인가? 비교. 12가 비교부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이 많은데 그 핵심적으로 좀 추려서 할 거니까 잘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안 다루는 거니까 너네가 꼭 읽어보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필기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 비교라고 하면 세 가지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우등 비교. 두 번째, 동등 비교. 세 번째, 열등 비교. 우등, 동등, 열등 비교가 있어. 우등 비교는 비교급과 than을 쓰고, 동등 비교는 as, not so, as를 쓰고요. 열등 비교는 less 플러스 원급 than을 씁니다.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놔야 합니다. 우등 비교, 동등 비교, 열등 비교. 우등 비교. 건우야, 우등이 무슨 뜻이야? 우등. 넌 우등생이잖아. 우등이 무슨 뜻이야? 더 잘해 아니라 더라는 얘기야. 더. 그지? 열등은 뭐야? 덜. 그지? 덜 하는 게 열등이야. 동등은 똑같다는 게 동등이야. 자, 그럼 생각해봐. 얘가 얘보다 더 잘생겼다. 무슨 비교야? 당연히 우등 비교겠지. 그치? 얘가 얘보다 더 못생겼다는, 얘보다 생각해봐. 얘가 얘보다 더 못생겼다는 열등 비교일까? 우등 비교일까? 얘보다한테 넌 조용히 좀 해. 발언권 뺏지 마. 진짜 제발 부탁인데. 내가 오늘은 요거 못해. 녹화하고 있어서. 주아한테 보내줘야 돼가지고 주아 어머니가 보실 수도 있잖아. 그치? 내가 부드럽게 수업을 할 건데 이렇게 하면 욕할 수 있어 사실 이 새끼야. 자, 예분아, 열등일 것 같아, 우등일 것 같아? 얘가 얘보다 더 못생겼다. 왜? 우등은 더 뭐 좋은 거를 하는 게 우등이잖아. 근데 너네들이 잘 맞았어. 우등 비교는, 잘 들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해석이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이럴 땐 무조건 우등 비교야. 얘가 이게 이거보다 더 못생겼다, 더 비싸다 이렇게 안 좋은 뜻이 된다 하더라도 해석이 뭐뭐보다 더 이러면 우등 비교. 알겠지? 레스 원급 때는 열등 비교라고 했어. 열등 비교는 덜 뭐뭐하다는 뜻이야. 얘가 얘보다 덜 못생겼다. 서영아, 그럼 실제로는 우등이야, 열등이야? 실제 의미로 얘가 얘보다 덜 못생겼다. 우등의 의미지, 그치? 그치만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열등 비교로 써야 된다. 왜? 해석이 덜이기 때문에. 이해했어? 자, 이런 것들은 책에 잘 안 써 있어. 근데 개념적으로 알아놔야 돼. 그리고 중학교 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문법은 비교급을 쓰는 것인가 원급을 쓰는 것인가 라는 개념이 이해되어야 해. 내가 지금 막 3음절 이상에는 뭐를 붙이고 무엇을 붙이고 이런 거 안 할게. 오케이?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됐죠? 네. 그리고 여기는 너희들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자, 2번으로 갈게. 2번. 2번은 주의할 형태야. 주의할 형태니까 알아놔야 돼. 근데 오늘 시험 볼 것 중에 저번 시간에 내가 안 얘기해 준 게 몇 개 나오기는 해서 그 중에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그냥 여기 추가적으로 필기 하나만 해봐. 자, 레이트지, 레이트. 지난번에 레이트 배웠거든. 레이트는 품사가 형용사도 레이트, 부사도 레이트였어. 그래서 형용사를 쓸 땐 늦은이란 뜻이었고 부사로 쓸 땐 늦게란 뜻이었지. 그치? 자, 근데 얘가 고란 뜻이 있어. 돌아가셨다는 의미.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late king 이런 무슨 뜻이야? 죽은 왕이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 오늘 시험에 나옵니다. 오늘 시험 너네 이따 보는 테스트에 나와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the late라는 단어를 쓰면 고란, 작고 했다, 돌아가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좀 이게 은근히 잘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알려주는데 리틀은 비교급이 레스고 최상급이 리스트야.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ill 있지, ill. ill이란 뜻은 원래 무슨 뜻이야? 아프단 얘기지, 그치? 아프단 뜻이지만 얘가 bad의 뜻도 있어. 아픈이란 뜻도 있지만 bad의 뜻도 있어. 그래서 ill이라는 단어의 최상급, 비교급 최상급도 worse, worst, bad랑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다 중요한데 특히 이 late가 중요해. late는 비교급이 두 개야. letter랑 later, last랑 latest야. 야, 이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읽을 때도 잘 읽어야 돼. 얘는 어떻게 읽는다? letter. 우리가 편지랑 똑같이 읽는 거야. letter. 근데 얘는 t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later가 되는 거야. 똑같이 늦은, 더 늦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순서상이야. 그래서 last가 무슨 뜻이야? 마지막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마지막. 우리 알고 있죠? 마지막. 지난인 거니까 마지막. 순서상 마지막이야. 얘가 순서상. 누가 오고 누가 마지막에 왔다 올 때 last를 쓰잖아. 그래서 last는 마지막이라는 뜻이고 얘는 뭘까? 얘는 시간상 late, later, latest야. 그럼 시간상 맨 마지막은 뭘까? 최근이 되는 거야. 최근. 이건 최근이 돼버리는 거야. 해석이. 얘가? 야, 근데 이게 생각해봐라. 사실 똑같은 말장난이야. 말장난이야. 야, 누가 오늘 마지막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누가 가장 최근에 들어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사실은. 사실은 똑같지, 그치? 근데 왜 구별을 하냐 하면 순서가 중요할 땐 여기를 쓰는 거고,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시간이 중요할 땐 여기를 쓰는 거야. 의미는 거의 똑같다. 늦은, 더 늦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봐봐. last라는 단어나 later라는 단어는 원래 이 자체로 단어의 뜻이 있어 없어? 원래 있잖아. 최상급 말고도 원래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나중에 마지막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최상급으로도 원래는 쓰인다 이렇게 알아놔야지. 그러니까 last가 late의 최상급이라는 거 아는 친구들도 사실 별로 없어. 잘 안 배우거든 그게. 알아도. 자, 그 다음에 얘는 far도 두 개인데 하나는 A가 F 다음에 A가 있는 거랑 F 다음에 U가 있는 거야. 그래서 F 다음에 A가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거리상으로 멀다. 더 먼 이렇게. 근데 further가 되면은 거리도 뜻하지만 정도 이런 거 있잖아. 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했어 라고 할 땐 further를 쓰는 거지. 알겠죠? 정도. 물리적 거리만 얘기할 땐 far이 되겠고요. 그 정도 알아놓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얘는 고등학교 때 서술형에서 많이 나오고 우리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인데 되게 쉬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말로써 접근하면 쉬워. 예를 들어서 건우가 이 반에서 제일 잘생겼다 라는 표현이 있어. 이건 무슨 표현이야? 내 친구 차건우라고 있어. 걔 말하는 거야. 너 오해하지 마. 이거는 최상급 표현이지, 그치? 건우가 제일 잘생겼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입안에 있는 누구도 건우보다 잘생기지 않았다. 맞지? 똑같은 말이지. 입안에 있는 누구도 건우만큼 잘생기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지. 또 건우는 입안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잘생겼다. 다 똑같은 말이지. 자, 그러면 네 개의 표현 다시. 건우가 제일 잘생겼다는 표현은 최상급 표현이야. 이 최상급 표현을 가지고 똑같은 의미를 세 가지의 비교급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 표현이 이거야. 그는 가장 행복하다야. 그러면 최상급 표현이지. 이거를 그는 비교급이지. 행복하다. 누구보다 any other man이야. 누구든 다 합쳐서 누구보다.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말이지. 이해했어? 자, 다음. no로 시작하면 어떻게 쓸게? no로 시작하면 누구도 뭐뭐하지 않다야. 해석이. 그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얘보다 행복하지 않다. 맞지? 이 세상에 누구도 얘만큼 행복하지 않다. 똑같지? 이해했어? 이거 영작 바꿀 수 있어야 돼. 요거 내가 다음 시간에 요렇게 시험 낼 거야. 어떻게 낼 거냐면 요거 주고 요렇게 바꿔라 낼 거야. 알겠어? 외워서라도 공부해갖고 오시고. 근데 외우기보다는 조금만 개념만 이해하면 돼. 이번에 어려워 안 어려워? 충분하지? 그지? 자,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있어. 이상해. 영어는 이상하다니까. 생각해봐 얘들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얘보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했어.
그러면 혜린이가 대답해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한 명일 것 같아, 여러 명일 것 같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얘보다 행복하지 않대. 한 명일까, 여러 명일까? 원래 그 있잖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옛날 얘기 해줬지.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1등이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수학 문제 풀라고 하면 못 풀었거든. 진짜 쉬운 거 1 더하기 1도 못 풀었거든. 나는 그렇게 공포증이 있었어. 근데 이거를 잘 알아서 내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할 때 질문에 대답을 못 한다고 화내지 않아. 근데 이게 누구 사람들 지금 이게 5명밖에 없는데도 이러잖아. 그치? 한 20명, 30명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내가 대답을 하려고 하면 왠지 떨려. 야, 1 더하기 1은 뭐야 할 때 아씨, 이 맞나? 뭐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진짜로.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좀 틀려도 되는 환경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괜찮아. 혜린이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건우 빼고는 다 뭔가 건우는 틀려도 막 얘기하니까. 그치? 괜찮아. 잘 생각해봐. 오케이? 내가 하는 질문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야, 너 빼고 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대. 응?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 세상에 있는 누구도 나보다 행복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 그 세상에 있는 그 누구라는 표현할 때 그 누구가 한 명이겠어, 여러 명이겠어? 여러 명이 너무 당연하잖아. 되게 쉬운 거 물어보니까 나는. 어? 오이샤, 너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어? 아무튼 이렇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걸 물어보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혹시 틀려도 돼. 틀리면 뭐 내가 비웃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자, 야, 세상에 있는 누구도 그 누구도 이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 때 너무 당연하게 복수 명사를 써야 될 것 같지? 그치? 근데 여기 봐봐. 단수를 썼어. 이건 중학교 문법의 포인트야. 나중에 나올 거야, 너네 분명히. 2학년 때고 3학년 때고 나올 거야. 이해가? 자, 최상급을 비교급으로 표현을 할 때, 비교급이나 원급으로 표현을 할 때, 그 누구도 누구보다 뭐뭐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복수를 의미하지만 쓸 때는 단수로 쓴다. No other, no other man, any other man 이렇게. 알겠죠? 이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포인트 2. 다음 장에 포인트 2 갈게. 이게 진짜 중요. 이 병렬 구조를 이해하냐 못하냐가 영어의 전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병렬 구조. 서영아, 병렬 구조는 뭐라고 알고 있어? 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서윤이는 어떻게 알고 있어? 병렬 구조. 너 또 3분 20초 생각할 거지? 생각하고 있어. 생각 다 되면 얘기해. 말해봐. 병렬 구조. 많이 들어봤지? 접속사 사이에. 그렇지. 자, 병렬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간의 개념만 설명해 줄게. 등위 접속사라고 있어. 등위 접속사. 말이 어렵지. 등위 접속사.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건우야? 등위 접속사. 오우, 너 왜 이렇게 똑똑해?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건우야? 그랬어? 미안하다. and, or, but, then. 자, 이런 것들을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등위 접속사는 건우가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의 위치가 똑같은 접속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A가 있고 접속사가 있고 B가 있으면 얘랑 얘의 형태가 같아야 한다. 혹은 문법적 성격이 서로 같아야 한다가 병렬 구조야. 병렬 구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 내용은 이게 다야. 문법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이게 다인데 이거를 문장에서 우리가 녹여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면 예보나 여기 표시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얘가 접속사야.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뭘 보고 풀라는 문제겠어? 병렬 구조 문제니까 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뭘 보고 풀라는 문제겠어? 앞에, 그렇지. 앞에 있는 형태를 보고 풀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얘를 봐야 돼.
그치? 얘를 봤으니까 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생각해봐. 해석해 볼게. 나는 바스켓볼 뭐지? 농구 농구를 보는 걸 선생님 영어가 좀 약해 미안하다. 야, 바스켓볼을 보는 거를 좋아해. More than playing 뭐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이해했어? 자 근데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해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니까 여기만 보면 to play를 써도 돼 안 돼? 해석은 되잖아 그치? 해석은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앞에가 비교 대상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해 여기. 자, 우리말과 미국말 혹은 영국말의 약간의 우리말의 차이점은 아니고 쓰임상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 야, 내 컴퓨터가 너보다 좋아. 이런 말 우리는 하지. 그지? 근데 실제로 이 말은 틀린 말이잖아. 아, 컴퓨터가 사람보다? 아, 요즘에는 오케이. 실제로는 틀린 말이란 말이야. 원래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내 컴퓨터가 네 컴퓨터보다 좋아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 그치? 아니면 이걸 줄이면 어떻게 말해? 내 컴퓨터가 네 거보다 좋아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해가? 영어에도 이 문제를 진짜 많이 물어봐. 봐봐. 우리 집은 더 멀다. 어디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뭐보다? 뭘 비교해야 돼? 우리 집과 니네 집을 비교해야지. 이해가?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You 이렇게 나온다고. My house is farther from the school than you 이런다고. 그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야 우리 집은 너보다 멀어.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틀려버린다는 거지. 그렇지만 병렬 구조에서는 비교 대상이 어떻게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your house로 쓰거나 아니면 소유대명사 너의 것 이렇게 쓰거나가 되어야 한다. 됐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 자, 두 번째 더 중요해. 앞에 나온 어구의 반복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나 대동사를 쓴다. 대명사나 대동사를 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 한국의 날씨가 근데 이거는 딱 우리나라 말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데 어쨌든 한국의 날씨가 일본의 그것보다 좋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원래는 보통 어떻게 말해? 한국의 날씨가 일본의 날씨보다 좋아라고 말을 하는데 반복을 싫어하니까 날씨라는 말을 빼고 한국의 날씨가 일본의 그것보다 좋아라는 말을 쓴다고. 이때 대명사를 쓰는 거야. 또 어떤 걸 쓰냐면 이 사람이 노래를 더 잘해. 네가 했던 것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네가 했다는 거 뭐 했다는 거야? 노래했다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말을 똑같이 하지 않고 대동사나 대명사를 쓴단 말이야. 자, 그때 반복을 피하기 위한 대명사는 that 아니면 does야. 단수이면 that이고 복수이면 does. 대동사인 경우에는 이게 중요해. 대동사인 경우에는 1번 앞에가 조동사였거나 비동사였다면 그대로야.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비동사나 조동사를 쓰는 거야. 앞에가 조동사나 비동사를 쓰면 그대로 조동사나 비동사를 쓴다. 두 번째, 앞에가 일반 동사였다면 이제 뭘로 쓴다? do로 쓴다. 대동사를 쓸 때 do로 쓴다. 근데 이 do는 상황에 맞게 does가 되거나 did가 될 수도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He doesn't sing as well as he did when he was young이야.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as well as는 뭐뭐만큼 잘이란 뜻이야. 뭐뭐만큼 잘. 그가 어렸을 때 했던 것만큼 잘 하지 못한다. 여기서 did가 뭘 받았어? sing을 받았지. sing을 받았지, 그치? 근데 왜 did가 됐어? 이게 중요해. 원래 sing을 받았으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 do가 돼야 돼. 오케이? do가 되거나 does가 돼야 되는데 왜 did가 됐어? 옛날을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 이 한 문장을 너네가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돼. 이해했어? 혜린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앞에가 여기 싱을 받아서 일반 동사를 받았으니까 do로 바뀌어야 돼. 오케이? 근데 주어가 he니까 do가 아니라 does였을 거야. 그지? 자, 근데 읽어보니까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니까 이건 옛날에 했던 거니까 did로 과거 시제로 바뀌는 거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예본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엄청 중요해 이거. 됐습니다. 됐고. 자, 여기. 요거 한번 풀어볼게. 지금 풀고 한번 해볼게. 여기. 그 10번은 그냥 안 풀어도 되기는 해. 저건 선생님이 그냥 설명해 줄게. 너네가 해보는데 너무 고민 안 해도 돼. 10번은. 10번 살짝 애매한 문제라서. 자, 한번 봅시다. 1번. 정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가는 두 번째고 사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얘와 얘를 보고 여기에 밑줄 쳐져 있는 걸 보고 무슨 문제? 병렬이구나. 병렬 구조구나를 알았어야 돼. 그것만 알았다면 여기 있는 메이킹이 보였을 거고 그렇다면 얘는 샌딩으로 가져야 되겠지. 그죠? 자, 8번. 8번은 건우가 한번 얘기해 보자. 맞습니까? 자,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볼게. 우리 아이는 경향이 있다. 더 관심이 있는. 뭐에? In others toy야. 다른 사람들의 장난감에 더 관심이 있는 경향이 있대. 뭐보다? 뭐랑 비교한 거야? 뭐보다? 자기 장난감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두 글자로 쓰면 어떻게 돼? 원래는 뭐였지? His toys였지, 원래는. 얘가 his toys인데 얘를 소유 대명사인 his로 바꿔도 상관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맞는 문장. 이해했어? 되게 중요한 문장. 자, 9번도 중요해. 예번인가 해보자. 9번. 틀렸어? 뭐로? do로 바꿔야 된다. 자, 왜 그럴지 봅시다. 나는 확신한다.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이 터치스크린 랩탑을. 아, 그 다음에 요거 알아. 나 badly는 무슨 뜻일까? 나쁘다는 뜻인 것 같지? 근데 나쁘다는 뜻도 있거든? 근데 badly는 엄청나게라는 뜻도 있어. 심하게, 엄청나게라는 뜻도 있어. 좋은 의미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한다. 이 터치스크린 랩탑을 나만큼 엄청나게야. 나만큼 엄청나게 뭐한다? 원한다. 그럼 나도 뭐한다? 원한다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사는 뭘 받았어? 앞에 있는 want를 받았으니까 일반 동사니까 do로 가준다. 이해했죠? 오케이. 얘는 사실 더 원도 맞아요. 근데 이거를 that으로 고쳐도 돼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얘는 딱히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서. 자, 그 다음 11번 서윤이 11번 뭘 것 같아? 이러면 지금 혜린이만 안 시켰으니까 혜린이가 다음에 나 시킬래나? 다음 거 공부해야지? 이러지 마. 알겠어? 안 시킬 거야. 알았지? 왜냐하면 누구 시키면 꼭 자기 나는 그래서 이렇게 안 시켜 일부러. 얘 다음에 이렇게 안 시켜. 왠지 알아? 1번 시키고 있잖아. 쟤 2번만 보고 있다.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을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 서영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마 얘들아. 누구 시킬지 몰라. 안 시킬 거야 너. 절대 안 시킬 거야. 알았지? 이래놓고 시켜야지. 서영아 4번 야 11번 모르겠어? 모르면 몰라도 되고 알면 말하면 되고 틀려도 말하면 돼. 괜찮아. 뭘로 했어 답? 안 썼어? 오케이. 자 볼게. 해석을 해볼게. 소셜 이슈는 훨씬 더 중요하고 복잡하다 오늘날. 뭐보다? 이 데이가 뭘까? 데이가 가리키는 건 소셜 이슈가 되겠지. 그치? 얘네들의 과거보다지. 과거에 뭐 했던 것보다? 오늘날의 소셜 이슈는 과거에 그들이 뭐 했던 것만큼 보다 더 복잡하고 중요하대. 그럼 여기에 앞에 뭐가 있어? 더 중요하고 복잡한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옛날에 중요했던 것보다 지금 더 중요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병렬 구조는 뭐냐면 얘들아, 병렬 구조 그 얘기를 안 해줬구나. 병렬 구조는 문장을 되게 축약을 시키길 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런데 야구를 싫어한다라고 말을 했어. 근데 원래는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돼? 나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야구를 싫어해 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치? 근데 나는이 2번 들어가잖아. 그래서 나는을 빼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병렬 구조는 뭐냐면 같은 말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그 병렬 구조를 쓰는 이유야.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잘 이해를 해. 원래는 여기에 they were important and complex가 있었어야 돼. 원래는. 이해가? 근데 왜 안 썼어? 앞에 있으니까 안 쓴 거야. 됐니? 오케이. 그리고 어쨌든 정답은 여기가 비동사였으니까 아까 뭐라 했어? 비동사는 그대로 비동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were 이렇게 가져야지. 과거니까. 혜린아 12번은 안 시키기로 했는데 그냥 한번 해볼래? 이거 말을 한 김에. 못 풀었어? 괜찮아. 봐봐. 주요 바다들은 다 인터커넥트가 무슨 뜻이죠?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인터는 상호야, 상호. 상호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의 지리적 경계는 덜 명확하다. 덜 명확하다야. 뭐보다? 대륙의 뭐뭐보다야. 대륙의 뭐보다?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지 지금? 그들의 지리적 경계는 대륙의 그것보다 덜 명확하대. 대륙의 뭐보다? 경계보다가 되겠지. 그치? 앞에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지리적 경계는 대륙의 경계보다 덜하다. 그러니까 얘를 받은 거야. 그죠? 바운더리스를 받았으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이해했어요? 말했잖아. 10번은 더 원도 맞고 대를 써도 맞고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을 때 여기서 디퍼런스를 받은 거거든. 그래서 단수로 받아야 되니까 대수로 받는 게 맞는데 가끔은 원을 쓰기도 해. 그래서 내가 문제가 이렇게 좋은 문제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괜찮아. 멍 때릴 수도 있지. 다 했어. 자, 요것만 하고 쉬는 시간 갈게요. 자, 다음 장으로 가보면 첫 번째 as와 as 사이에 형용사 나와야 하느냐 부사 나와야 하느냐의 문제가 나와요. 자, 근데 이거는 꼼수를 쓰면 이렇게 일단 얘를 빼버려. 얘를 빼버리고 여기 써있죠. as나 more를 떼버리고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면 형용사를 쓰고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면
부사를 쓴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얘를 꾸며주느냐, 얘가 얘를 꾸며주느냐를 해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얘는 설명할 건 없어. 너네들이 문장을 읽고 풀어보면서 감각적으로 익혀야 돼. 예를 들어서 it is heavy. it is heavily 됐어. it is heavily.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그치? it is heavy가 맞는 것 같지? 왜냐고 물어봤을 때 너네들의 진짜 올바른 대답은 실제로는 쌤 얘는 이 비즈가 비동사고 불완전 자동사니까 뒤에 형용사가 나와 있는 보어를 와야 돼요. 이런 말은 사실 그렇게 좋은 대답은 아니야. 훌륭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이상해요. heavy가 맞는 것 같아요. heavily가 틀린 것 같아요. 뭔가 해석상 이상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좋아. 그런 감각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비 구문. 자, 이건 이렇게 써놓을게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에서 주어 동사 생략은 가능하다. 까지 적어 놓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도 영작할 수 있게끔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은 영작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영작 문제가 좀 많아질 거예요. 아까 말했던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쉴 거예요. 5분만 쉴게요.
자, 다음 거 갑시다. 아, 독해 그 프린트. 독해 프린트.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독해 시험 본다고 해놓고 거기 수업도 안 하고 시험 본다고 내가 보냈더라고. 양심이 진짜 없더라고. 잘생긴 사람들은 원래 좀 그렇긴 해. 소연아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 오늘 시험 보는 부분 설명해 주려고. 힌트 다 주려고. 그래서 지금 그거 펴봐. 200 몇 번이더라? 근데 오늘 시험 볼 부분 두 개랑 그래서 오늘은 내가 책 사오라고 했는데 미안한데 오늘은 책을 수업 안 할게. 프린트로만 할게. 다음 시간까지 그거 해야 돼서 내가 수업을 했다고 생각했어. 미안하다. 근데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하대. 쌤 이거 수업도 안 했는데 시험을 봐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랬어? 야 오늘 21번이랑 23번이었죠? 자 221번 볼게요. 221번. 첫 문장. 모의고사 지문 읽을 때 첫 문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어보면 whether physical or not이야. whether physical or not. 무슨 말일까? 물리적이든 아니든 이거야. 물리적이든 아니든. punishment는 뭐야? 체벌은 가르친다.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 하면 if they break rules 그들이 규칙을 어기면 그들은 부정적 결과로부터 suffer 뭐 한다? suffer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그다음 여기 넘어가고 처벌은 또한 does not teach children to be 미안. 오케이. 여기는 봐봐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는 키워드가 뭐겠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아 여기서? 예본이 뭘 것 같아?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문맥상 퍼니시먼트겠지, 그치? 근데 퍼니시먼트의 나쁜 점은 아니고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게 물리적이든 아니든 어쨌든 너네가 규칙을 어기면 부정적 결과로부터 고통받을 것이라는 걸 알려준다지, 그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not necessarily,가 나왔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거든. 기억나? 서영아 혹시 기억나? not necessarily? 안 나? not necessarily 기억나? 번호야? 지난 시간에 내가 공부했는데 문법 시간에 부분 부정 공부했었어. not necessary는 뭐야? 꼭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다. 내가 강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치? 이따 시험지 여기 빈칸이 뚫려 있을지도 모른다. 뚫려 있을지도 모른다. 자, punishment는 does not necessarily teach children why the rules are in place, why the rules are important, why they can best follow the rules. 무슨 말이냐? 야, 왜 이 규칙이 in place한지, in place가 뭐냐? 그 자리에 있는지, 왜 그 규칙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왜 이 규칙들이 중요한지. 어떻게 왔지? 오늘 처음 왔나? 응. 아, 레벨 테스트야? 여기 잠깐 들어와 봐. 여기 잠깐 들어가 있어? 여기 저기. 자, 그런 것들을 꼭 가르쳐 주는 거는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약간 좋은 느낌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바뀌지. 그지? 약간 마이너스 느낌으로 갔어. 거기다가 퍼니시멘트는 또한 does not teach children 아이들이
책임감 있게 하거나 아니면 take into account.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중요한 수거야. take into account. 아시는 분? 계산하다. 아닙니다. 오늘 이거 틀릴 수 있었는데 맞추겠네. take into account. 이분이 알아? 했어? 그래서 뭐야? 그렇지. 고려하다. 나이스. 와, 잘했어. 고려하다는 뜻이야. 고려하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필요나 경험들을 고려하도록 가르치지는 않는다. 그게 여기도 마이너스야. 안 좋대. 처음에 퍼니시먼트가 좋다 해놓고 그 다음에 안 좋대. 그 다음에 결정타로 뭐가 나왔냐면 on the other hand가 나왔어. 반면에 discipline은 자, 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discipline. 건우 알아? discipline? 뭐야? 징계? 그렇지. 훈육. 훈련. 단련. 이런 뜻이야. 훈육은 뭔 말인지 알지? 훈육. 체벌과 훈육은 좀 달라. 훈육은 뭐야? 괜찮아. 잘했어. 그렇지만 다음에 좀 더 잘해보자. 이렇게. 이게 훈육.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면서 끌고 가는 게 훈육이고, 체벌은 일로 와. 맞아. 엎드려. 이게 체벌이고. 얘 훈육은 항상 carries a lesson. 레슨을 준다. 어떤 교훈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훈육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 Disciplining children, 아이들을 훈육시키는 것은 really a means of teaching children,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뭘? 어떻게 그들을, 자 여기는 야 훈육하면 애들이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지겠지, 그치? 좋게 만든다는 의미가 나와줘야 돼. 그게 뭐겠어? 너희들이 이 좋다는 의미가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4번을 못 찍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왜 그런 것 같아? 소영이 맞았어? 처음에 4번을 배럴한 말이 들어가도 저런 의미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해봤어, 안 해봤어? 너 다 안 물어봤잖아, 좀. 그렇지, 오케이. 내가 그 말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야. 의미상으로는 배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문법적으로 여기 to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아닌 게 나왔으니까 틀려. 이건 답이 아닐 거라 생각했다는 거지. 자, 잘 들어. 모의고사를 풀 때 이 빈칸에 문법적으로 틀린 말은 없어. 보기 중에서. 이해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말하면 배럴이 동사인 거야. 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그걸 몰라서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서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동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다 동사인데 얘는 동사가 아니야. 그렇다면 얘도 동사인 거야. 그냥 얘네들이 그러면 얘가 문법적으로 안 맞으면 아예 4번은 배제를 시켜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는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문법적으로 뭐가 틀려서 여기에 답이 안 될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 알겠어?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의미상으로만, 이게 독해잖아. 문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얘가 맞고, 배럴을 만약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겠냐? 그리고 영어의 품사는 있잖아. 딱 고정적이지 않아. 되게 가변적이야. 엄청 변해. 엄청나게 변해. 아시겠죠? 그럼 배럴이 무슨 뜻이겠어? 더 좋게 만들다 이런 뜻. 더 낫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됐죠? 네, 넘어가고 223번 가볼게요. 미국 사회 연구는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 하면 white teachers, 백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대. 낮은 기대감을. 어떤 기대감이냐 하면 그들의 흑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대학교에 갈 거라는 것을. 약간 위험한 발언인데. 야, 백인 선생님들은 흑인 애들이 졸업해서 대학에 갈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한대. 와, 이거 좀 그렇다. 그리고 잘 봐. 블랙과 라틴 둘 다 이제 흑인 학생들에 대한 낮은 기대감이 하나의 가능한 설명이 된다.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관찰된 성취 차이의 설명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독해는 있잖아, 얘들아.
두 가지야. 해석해서 이해하는 거야. 독해라고 하는 거 읽어서 이해한다는 거야. 읽는 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고 읽었으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내가 다시 얘기할게. 미국에 있는 백인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 야, 흑인 애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은 낮다고 생각을 한대. 그리고 실제로 관찰된 성취의 차이가 있었대. 실제로 관찰된 성취의 차이가 있었대.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의 가능한 설명이래. 이게 무슨 말일까? 실제로 해보니까 흑인 애들이 성취도가 낮았다 이거야. 실제로.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선생님들이 기대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됐죠? 흑인들은요 받았대. 서스펜션이 뭐냐? 정학이야. 정학. At nearly 4 times the rate for white students야. 백인 학생들의 비율의 4배 더 정학을 받았대. 성취도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학교의 시스템들은 뭐 했다? 밴했다. 밴이 뭐야? 금지시켰다. 금지. 그죠? 정학을 뭐로 인한 정학이냐면 주관적인 카테고리, 서브젝티브 알아놔야 돼. 주관적인 카테고리에 대한 정학을 금지시켰대. 뭐와 같은 거? disobedience야. 이거 뭔 뜻이죠? 얘들아, obey가 뭘까? obey가 복종하다. 그렇지. 복종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obeidance는 뭐야? 복종이 되는 거고 앞에 dis가 붙었으니까 불복종. 야, 무슨 말이야? 불복종과 같은 주관적 카테고리에 있는 정학은 금지시켰대. 오케이? 왜? 왜 그랬을까? 백인 선생님들이 흑인 애들 볼 때, 얘네들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똑같이 잘못했어.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똑같이 잘못했어. 그럼 백인 아이는 넘어갈걸? 얘는 정학을 줘버린다는 말이지. 그지? 근데 그런 걸 없앴다는 거야. 해결책으로서. 즉, 그 결과, 새로운 선생님을 가르치는, 트레이닝하는 프로그램의 비용이 뭐야? 뭔 소리야? 갑자기 왜 비용이 왜 나와? 그지?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 글의 핵심이 뭐야? 흑인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 그거로 일어난 어떤 진짜 차이, 이런 게 주제인데, 갑자기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 나오니까 정답은 3번이지. 됐죠? 예. 단어만 좀 알아둘까? 요거 무슨 뜻이야? foster는 키우다, 향상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양육시키고 키우는 거. 그다음에 equal이 써 있고, 그다음에 access 뭐죠? access는 접근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고. 자, 다음 시간에는 215번이랑 225번의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설명하도록 하죠. 두 개를. 215랑 225. 자, 다운타운 맨하탄이야. 다운타운이 어디니? 다운타운. 시내야, 시내. 다운타운은. 맨하탄은 어디야? 뉴욕이야. 가봤어, 뉴욕? 너네? 뉴욕 가봤어? 언제? 오. 가봤어? 뉴욕? 나도 안 가봤어. 왜? 나도 안 가봤어. 뉴욕은 안 가봤어. 나 미국에서 유학할 때 엄청 가난했어. 가난해서 나는 처음에 기숙사 들어갔다가 어? 어디서 살았을 것 같아? 어느 쪽이랑 어울려? 라스베가스?
근데 시애틀 쪽에 있었어. 시애틀. 자,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다운타운 맨하튼 이게 완전 그 규모가 큰 도시죠. 얘는 hardly 배웠죠? 거의 뭐뭐가 아니다. 그치? A place you'd associate가 뭔 뜻이었죠? 이거는 연상하다라는 뜻이죠. agriculture는 농업. 너가 농업과 연상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아니다. 1번은 뭐 안 틀렸겠고. 그러나 you may see 너는 볼 것이다. 한 그룹의 농부들이 토마토 씨앗을 심는 것을 볼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뉴욕의 한가운데서. 오케이? 자, 그게 뭐냐 하면 이거야. 요 컨셉, 요거 알아놓자. vertical farming. 여기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이 질문에서 키워드는 vertical farming. vertical이 무슨 뜻이죠? vertical과 반대말이 horizontal이야. 하나는 수평, 하나는 수직. 뭐가 수평일까요? 뭐가 수직일까? 야, 너네 이거 뭐라 그래? 애들 모르더라. 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발. 아, 순 우리말 좋죠. 예. 또 영어로. 아니 말고. 이거 뭐라 그래? 몰라? 서영이 몰라? 혜린이 몰라? 이거 뭐라 그래? 몰라? 너도 몰라? 아, 왜 모르지? 모르는구나. 아, 모를 수도 있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 블라인드라고 해, 일단 블라인드. 왜 블라인드라고 해? 안 보이게 막아주니까, 그치? 아이, 좀 중요하지 않잖아, 지금. 원래는 가렸어야 됐어, 원래는. 여기 뒤에 이거 저기 하기 전에. 원래 다 쳐져 있었어. 뗀 거야. 블라인드라고 해. 근데 블라인드 말고 이거를 또 뭐라 하냐면 버티컬이라고 해, 버티컬. 버티컬이 수직이라는 뜻이야, 수직.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버티컬은 수직이라는 뜻이고 호라이즌틀은 뭐겠어 그러면? 수평이 되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버티컬 파밍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 농업이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수평 농업이니까 다시 말하면 농업을 야 맨하탄에서 어떻게 농업을 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딘가 위로 쌓아서 옥상 같은 데서 해야 되겠지. 그래서 버티컬 파밍이라고 한 거야. 됐죠? 이것이 수행되고 있다. carry out은 수행하다. 어휘 공부 진짜 많이 하세요. 수행하다. 자, 그러면 각각의 플로어는 요건 뭐야? 스카이스크래퍼. 요거는 초고층 건물이라는 뜻이다. 이것도 많이 나와. 초고층 스카이스크래퍼. 스카이를 보고 연상해서 외워 놓으시면 돼요. Each floor has large planting beds where crops can be produced in a heavily controlled environment야. 생각해봐. 우리가 이걸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수직으로 뭔가 각각의 층, 고층 건물의 층에서 농업을 한다는 건 우리가 이 농업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맞아요. 그리고 이 건물에서 농업을 하는 거니까 건물의 농업은 인도어 맞죠? 인도어는 실내라는 뜻이니까 얘도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 3번까지 맞고 해석을 좀 해보면 실내 음식 생산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 뭐를요? insecticide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단어 공부 좀 할게요. side, C-I-D-E 뭔 뜻? 사이드가 무슨 뜻? C-I-D-E 이거는 킬의 뜻이야. 이거는 알아놔야 돼요. 사이드는 킬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좋진 않은 단어지만 알아놔야 될 단어 중에 이런 게 있죠. suicide. 그죠? 뭔 뜻이에요? 자살. suicide는 자살. 인섹티사이드나 페스티사이드 뭘까? 인섹트도 곤충이고 페스트는 해충이야. 두 개 다 뭐 뜻이겠어? 살충제. 둘 다 살충제. 그다음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알면 제노사이드라는 단어에서 제노사이드. 응?
그렇지. 학살. 제노사이드는 학살. 뭐 게임할 때 제노사이드 던지잖아. 수류탄 같은 거 던질 때 제노사이드 나오잖아. 그거 아니야? 뭐씨. 스타? 스타에 제노사이드가 나와? 자, 그래서 야 얘네들은 그 살충제도 필요 없대요. 자,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 유기농 음식으로부터. 유기농 음식. 유기농 맞겠지? 살충제 안 쓰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정답은 5번이 될 텐데요. 5번을 보면 이러한 환경에서 이 모든 종류의 농작물들이 도시 환경에서 길러질 것이기 때문에 카고와 쉬핑 서비스, 그러니까 배송하는 서비스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unnecessary로 대줘야 되겠고, 단어 보면 그린하우스 가스가 뭐다? 온실가스. 에미션은 방출. 야, 나온 김에 에미션이 방출인데 이거의 동사형은 뭘 것 같아? 그렇지. 에미트가 됩니다. 얘가 동사예요. 에미트, 방출하다. 이 정도 공부해 주시면 돼요. 얘는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225번 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일단 단어부터 좀 볼게요. To tolerate야. tolerate 무슨 뜻? 용서하다 혹은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야. 용서하다, 참다, 견디다. 용인하다. 근데 이게 according to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에 따르면 이것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래. 야, 사전적 의미는 이거야. tolerate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얘네들이래. recognize and respect래. 그러니까 tolerate란 단어는 어떤 뜻이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는 뜻이래. 허용해준다는 거니까. 오케이? 이런 거래.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Without necessarily agreeing or sympathizing with them. 그들과 동의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동조하지. sympathiz는 동조하다는 뜻이야. 동조하거나 동의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야, 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래. 동의하진 않아도. 이게 뭔지 알지? 이해가지? 그치? 너 그렇게 말을 한다고? 너 그렇게 공부한다고? 오케이. 나는 여기는 동의는 못하겠어. 나는 그렇게 공부 안 할 거야. 그렇지만 인정해. 이게 tolerate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해했죠? 자, 반면에 이 단어는 또 의미할 수 있는데 뭘 의미할 수 있냐면 put up with야. 알아나? put up with. 견디다 참다야. 이거는 싫은 걸 견디고 참는다는 의미야. put up with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견디고 참다라는 뜻이 돼. 자, 그러니까 tolerate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보면 남들을 존중해주고 너랑 나랑 의견이 달라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다? 견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Though you may despise them. despise는 뭐냐면 경멸하는 거야. 너가 그들을 경멸하지만 사회적 규범과 social norms, 사회적 규범과 같은 어떤 힘이 요구하기 때문에 that you do so. do so라고 하는 것은 용인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사회적 규범이 너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견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은 종종 pretend to 뭐뭐 하는 경향, 뭐뭐 하는 척 하는 경향, 뭐뭐 하는 척 한다는 뜻이죠.
첫 번째 의미를 사용하는 척을 한다. 첫 번째 의미가 뭐였어? 인정해 주는 거. 그지? 실제로는 그들이 have in mind는 머릿속에 두다란 뜻이야. 생각하다. 두 번째 의미를 머릿속에 둠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의미는 뭐였어? respect였어. 두 번째 의미는 뭐였어? put up with였어. 견디다. 이해가죠? 그래서 요 단어 좀 알아놓자. 그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hypercritical하다. hypercritical 뭔지 알아요? 위선적이라는 얘기. 위선적. 건우야, 이 위선적이 무슨 말인지 알아? 위선적이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위선자. 위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다른 얼굴을 하는 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엄청 싫어하면서 너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 위선적인 거. 친구랑 막 엄청 친한 척 하는데 실제로 뒤에서 막 욕하고 다니는 거. 막 이런 게 위선적인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위선적인 거잖아, 지금. 우리는 tolerate란 단어를 사실은 사람을 싫어하고 싫은 걸 견딘다라는 의미로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남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선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함축하자면 요 문장이에요. 자, 요 문장이 함축 문장이 될 수 있어. 요렇게. They pretend to respect others.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척을 하지만 in reality 실제로는 they are merely putting up with them. 그들은 그냥 그들을 견디고 있는 것뿐이다. 됐죠? 여기까지 보면 되는데 단어만 하나 더 볼게요. superiority라는 단어 봅시다. superior이란 단어와 inferior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superior, inferior. superior가 무슨 뜻? 우등하다는 얘기야. 우등. 그럼 inferior는 뭐겠어요? 열등하다란 뜻이 되겠죠. 단어 많이 정리하고 많이 공부해 주세요. 자, 여기 봅시다. contrary to official meaning. contrary to는 뭐뭐하고는 반대로란 뜻이지. 공식적 의미는 뭐였어? respect였지. 그치? respect. 공식적 의미와는 반대로 어떠한 것이 이 tolerate라는 단어에 의해서 암시가 된다. imply는 암시라는 뜻이니까. 뭐가? 이거 뭐야? modesty가 뭐죠? 얘는 겸손이라는 뜻이야. 겸손. modesty는 겸손. unequalness는 불평등이죠. 그래서 나는 이 tolerate라는 단어에는 겸손이 아니지, 그치? 불평등. 그쵸? 실제로 견디고 싫어하는 거니까, 그쵸? 불평등이 암시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 위치가 가리키는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야. 그것을 나는 find가 여기서 오형식으로 쓰여서 생각한다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나는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조금 어렵죠? 근데 이런 거 많이 풀어봐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지금은 뭐 하냐면 쉬는 시간 좀 이따 줄 거야. 지금은 너네들 그 문제 풀어온 거 어법 책 펴서 채점하고 선생님이 한 20분에서 25분쯤 뒤에 올 테니까 그때 채점하고 오답하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거 채점, 오케이. 여기다가 내가 띄워줄게, 답지.